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침묵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언뜻 보기에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조율하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아마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미묘한 불안감,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동양의 영적 관점에서 평범한 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의 예언가 류밍천의 저술에 따르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조차도 우주의 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몰락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 의식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차분하고 마음 챙김하는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영혼을 강화하고 두려움과 자극적인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성찰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다면 더 자세히 팔로우하거나 멤버가 되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는 등 이 여정을 미묘하고 의식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은 지금처럼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닿는 이 빛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명진은 빠른 예측이나 화려한 표현으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긴 순환, 즉 하늘의 느린 움직임이 땅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장 논란이 많은 해석 중 하나에서 그는 용이 균형을 잃으면 가장 높은 왕좌조차 흔들린다고 언급합니다. 아시아의 정신적 맥락에서 용은 권력, 권위, 그리고 확립된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상징이 몰락이나 투옥과 연결될 때 그것은 육체적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 즉 물질계에 나타나는 업보의 조정을 의미합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러한 메시지가 특히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상황을 관찰할 때 더욱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예언은 확정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류밍천이 지도자들이 드러나거나 제약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몰락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내면의 진실에서 분리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통제, 거칠애, 그리고 자존심에만 기반한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기관 안팎에서 더욱 의식적인 리더십이 등장할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규율, 회복력, 그리고 깊은 공동체 의식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닌 한국 국민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투옥이나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에너지가 그 국민의 내면적 에너지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가치관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윤리, 공감,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지도부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정신적으로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류밍천은 또한 깨진 거울의 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환상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순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거울이 산산조각 나면서 외적인 결점뿐만 아니라 치유를 갈망하는 내면의 그림자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각 개인의 내면의 힘이 발휘됩니다. 지도자가 실패하더라도 공동체의 정신은 일어설 수 있고 체제가 흔들리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도착했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최고위층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절망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정부나 지위,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 행동, 그리고 목적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면
어떤 외부적인 불안정도 당신의 길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이 예언에는 좀 더 비문자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류밍천의 저서에서 감옥은 종종 에너지의 억압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야망, 두려움, 거짓에 갇힌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6년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본질과 단절된 삶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어남 속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측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확증처럼 들릴 것입니다. 전통과 기술, 그리고 고유한 영성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붕괴의 희생양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서 말입니다. 인식이 있는 곳에 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도자들이 투옥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당신 내면에 무엇이 해방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더 강하고 명석한 당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낡은 믿음들이 무너져야 할까요? 류밍천은 역설적으로 외부적 불안정의 시기가 내면 성장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 예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다른 영적 주기와의 연결고리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충격에만 집중하여 간과하는 분명한 희망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은 몰락뿐 아니라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심장한 예언을 들을 때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 공유될 때 그것은 내면의 준비를 촉구하는 조용한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류밍천의 2026년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에게 귀속된 기록에 따르면 권력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첫 번째 충격 이후에는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움직임, 즉 집단적 각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더 이상 지도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 됩니다. 류밍천은 외부 권력이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의 내면적 힘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외부로 안전을 투영하는 것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면에서 안전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식의 심오한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의 초기 노트에는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몰락하면 백성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 이 구절은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뜻합니다. 이는 개인이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결정에 반응하는 데서 벗어나 책임감과 윤리,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2026년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적 관점에서 제도적 위기는 종종 목적의 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공익에서 벗어날 때 시스템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 상태는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작입니다. 류밍천은 모든 사회가 일정한 주기를 거쳐 진실의 시험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진실되지 않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파괴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옥이라는 단어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업보 자체가 부과하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자비와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도 청렴함을 지켜온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공동체에서 사라진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영적 에너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전통과 미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민감한 지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혁신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모와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해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이러한 마모와 손상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주는 맹목적인 처벌이 아닌 바로잡을 기회를 통해 개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혼돈은 인간적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질서로 대체됩니다. 이 예언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류밍천은 대규모 집단 조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혼란, 강렬한 꿈,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경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의 표현입니다. 마치 무의식이 이성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강화입니다. 이 맥락에서 정신을 강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명확하게 선택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에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구조가 무너질 때 내면의 중심과 연결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류밍천은 고요한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찬 배를 침몰시키는 폭풍우도 견뎌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전의 또 다른 핵심은 모든 문제가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 장 안에서 마쿠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스캔들이나 공식적인 폭로가 있기 훨씬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2026년이 되면 이러한 뭔가 잘못됐다는 집단적인 느낌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으며 이 글을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기를 겪고 적응하는 시기가 지나면 재건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지도자뿐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지도자까지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윤리적이며 더욱 인간적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용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두려움과 반항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까? 류밍천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를 권장하지 않았지만 공황에 빠지도록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리한 관찰자는 혼돈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 뿌리를 튼튼히 함으로써 혼돈을 예측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2026년은 지도자들이 몰락한 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깨달은 해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가 흔들릴 때 정신은 더욱 강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관점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 예언에 숨겨진 의미는 공인이나 권력 체계를 넘어섭니다. 고대 영적 순환과 연결된 더욱 미묘한 징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명확하게 헤쳐나가도록 태어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바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대 영적 전통에는 미래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미 현재 형성되고 있는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순간을 시간의 접힘이라고 불렀는데 내면의 결정이 외부 사건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 대한 그의 예측 세 번째 단계에서는 권력자의 영향력에서 더욱 벗어나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에너지적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에 따르면 거대한 구조가 움직일 때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각자는 자신이 지닌 의식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란과 불안정의 시기가 지나면 묘한 침묵이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즉각적인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관찰의 침묵이었다. 사람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이 질문하며 충동적인 말을 자제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한국에서 이러한 침묵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공허한 약속, 반복되는 연설, 그리고 치밀하게 짜여진 겉모습에 대한 집단적인 피로감이 함께 느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신은 더욱 진실된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류밍천은 이러한 피로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성숙의 징표라고 믿었다. 사회가 기만에 지쳤을 때 비로소 성장할 준비가 된 것이다. 2026년의 성장은 단 한 번의 거창한 계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될 것이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도 더욱 윤리적이고 자비롭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비록 조용할지라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저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날 때 그곳의 운명은 다시 쓰여진다. 이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미래가 혼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일부 지도자들이 공개적인 비난이나 심각한 제약을 받더라도 국가 전체는 강압이 아닌 집단적인 선택을 통해 근본적인 가치를 재정립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부름을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소음도 줄고 조급함도 줄어들고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은 영혼의 전략적 후퇴로 묘사됩니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물러남입니다. 개인이 외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덜 고통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류밍천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즉 변화를 완전한 파괴와 혼동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는 조정하고 수정하고 재정렬합니다. 어떤 제도는 개혁되고 어떤 제도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대체됩니다. 어떤 인물은 사라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개인에게 있어 2026년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선택의 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할지, 어떤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킬지, 어떤 정보를 마음에 담을지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류밍천은 집단적 불안정의 시대에 진정한 감옥은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 끊임없는 분노, 스캔들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에너지를 가두게 됩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안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예측과 동양의 공동 책임 개념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류밍천의 관점에서 지도자는 고립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집단 의식의 반영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가능한 리더십의 유형 또한 변화합니다. 따라서 그는 공인의 몰락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과제, 즉 개인적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포와 몰락에 대한 예측은 확정된 운명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는 무언가 변화해야 하며 이해를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압력을 통해서라도 변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더욱 의식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증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두려움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절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기는 예상치 못한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면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 고요함, 그리고 자아 성찰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밀하면서도 심오한 움직임은 위기가 각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류밍천은 이러한 순간들을 일종의 관문으로 보았다. 여기서 관문은 과장된 신비주의적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파편화되어 있던 의식이 통합되기 시작하고 개인은 단순히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가 대규모로 일어날 때 집단의 미래는 더욱 유연해지고 경직성이 줄어들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반복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복잡한 시대를 명확하게 헤쳐나가도록 태어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류밍천은 변화의 시대에 진실성을 갖춘 개개인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6년이 다가옴에 따라 초점은 붕괴가 아니라 전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일부의 몰락이 다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잊혀졌던 가치들이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 봉사, 공감, 양심은 더 이상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외부 사건보다는 각자가 내면에서 마주하게 될 조용한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와 역경 속에서 성숙하는 자를 가르는 시험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정신적 전환에는 미래가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순간을 역사가 기록하기 전에 마음이 결정하는 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2026년에 대한 그의 비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의식적인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흔들리고 환상이 산산조각 난 후에 모든 개인에게 메아리치는 조용한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얻은 명확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2026년은 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확립으로 끝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시스템 또는 제도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해입니다. 자신의 태도, 선택, 그리고 가치관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류밍천은 외부 세계가 불안정해질 때 우주는 개인의 삶을 더 높은 원칙에 맞추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정신적 전통에는 중대한 집단적 변화에는 항상 내적 시련이 수반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예고되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어려운 결정, 조화를 향한 요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202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련을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진정한 내면의 힘이 드러납니다. 류밍천은 깨어난 자들이 모두 눈에 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앵커가 된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며 증오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연설이나 공식적인 지위보다 국가의 균형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한다. 한국에게 있어 이러한 정신적 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집단적 책임에 대한 심오한 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죄책감의 의미가 아니라 참여의 의미입니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미래가 누가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선택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예측에는 잘 주목받지 못하는 개인적 해방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몰락하거나 그 영향력이 제한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더욱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래된 두려움은 힘을 잃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줄어듭니다.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서서히 진실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중대한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아름다운 효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집착하여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구조를 고수하려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성장을 외면하고 외부의 탐만 찾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만 연장할 뿐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은 강력한 상징적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강물이 가장 격렬하게 흐를 때 형성되는 다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이 다리는 끝나는 순환과 시작되는 순환 사이를 의식적으로 건너는 것을 상징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길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상처 없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더 현명해집니다. 결국 지도자 체포 문제는 중심성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예언의 진정한 초점은 소수의 몰락이 아니라 다수의 성숙이었습니다.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연대의 기회였습니다. 류밍천은 인류가 모든 것이 안락할 때가 아니라 성장하도록 이끌릴 때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외부의 예측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자신을 묶는 족쇄가 아닌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으십시오. 마음을 단련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에너지를 키우십시오. 변화의 시대에 내면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2026년이 눈에 띄는 후퇴의 해가 될지 아니면 조용한 조정의 해가 될지는 세계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입니다. 두려움으로 헤쳐나갈지 아니면 깨달음으로 헤쳐나갈지, 반항으로 헤쳐나갈지 아니면 명료함으로 헤쳐나갈지, 그리고 고대의 관점에 따르면 깨달음을 선택하는 자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